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2시에는 리얼타임 하고요. 자, GDN이라고 쓰는데 글로벌 디펜스 약자를 God Defense Nation,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트럼프의 손자병법, 이란, 중국, 북한 1타 3피 한 방에 3명을 쓰러뜨리는 그런 신묘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광고는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신청 옆에 종을 클릭하시면은 사건 모양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알람이 갑니다. 자, 이승만 대학을 합니다. 5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하늘교회에서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1강은 한인숙 전도사님이 하고 2강은 원자력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김철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남 이승만의 기독교 개종과 기독교가 그의 정치 사상에 미친 영향, 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이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소는 이렇고요. 자,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로 500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이 가장 곤혹스럽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중국이 500억 달러가 뭐 한 5, 60조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친중 정권을 전복시켜 보려고 하니까 지금 한 5, 60조 원 정도로 날릴 판이고, 또 베네수엘라에서 상당 부분 이 원유를 가져오던 것들을 이제 못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또 구호물자를 몇십 톤을 또 보냈습니다. 65톤을 보냈는데 이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너 임마 그래 나오면 오케이 알았어. 자,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4월 1일 날 중국이 65톤의 구호물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4월 9일 날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한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야, 중국도 사지마, 터키도 사지마, 이란 석유 사지마,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게, 중국이 또 이란에다가 수백억 달러의 그런 원유 시설 이런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고 원유를 받아옵니다. 물물교환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100%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원유가 안 들어오면은 중국도 타격이 크지만은 이란도 타격이 크죠. 이란도 중국에서 부품 공급받고 무기 드론 이런 거 다 공급받고 했는데, 원유 수출이 막히면은 이게 아주 심각하게, 제가 옛날에 해운회사에서 30만 톤짜리 유조선을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빌려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차터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터링 업무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전 세계 파이프라인 다 알아야 되고, 국제 유가 흐름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원유 수출이 하루만 막히잖아요. 그럼 파이프라인이 굳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당시도 저희가 보면은 이 원유를 무조건 하루에 얼마씩 몇만 배럴씩 퍼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배가 없으면은 그냥 배값이 천정부지까지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 따블로 줄 테니까 야, 배만 빌려달라, 그런 상황이 무조건 바다에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래가지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이 제재가 가버리면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이란에 석유 공급을 하는, 석유 생산하는 시설들이 전부 굳어버리는 거죠. 안에 콘덴세이터라 합니까? 하여튼 이 아스팔트처럼 끈적끈적해가지고 굳어버리면은 나중에 그거를 새롭게 이렇게 원유 생산을 재개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파이프라인을 100% 다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의 석유 공급 사슬 자체를 완전히 붕괴를 시켜버리고, 중국도 날려버리고 하여튼 그런 작전입니다. 그리고 터키 정부도 이란에 계속 이란산 석유 사오면 안 됩니까 하고 미국을 설득하니까 갑자기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막 3월, 4월 이 터키 외환 보유액이 쭉 빠져가지고 막 곤두박질 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조지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이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 이란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 반미 정서로 뭉치면 큰일 난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냐면 터키도 재래식 군사 강국이고 이란도 재래식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그 이란 같은 경우는 핵무기도 뭐 핵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 인구 8천만이고, 그리고 이란 주변이 전부 다 이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미 해병대가 그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작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재래식 군사력도 세니까 이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한데 그런데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만나는 것도 차단시켜 버렸고, 터키하고 이란하고 만나는 것도 차단시켜 버렸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붙는 것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고, 이게 지금 이란도 고립됐고 중국도 고립됐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지금 그 이번에 그 푸틴하고 그 김정은이가 만났는데 서로 칼을 주고받았습니다. 칼 주고받는다는 게 이게 뭐냐? 나하고 관계 끊는다. 그 뭐 나가 죽어라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김정은도 푸틴한테 칼 주고 푸틴도 김정은한테 칼 주고 그랬는데, 푸틴은 김정은한테 동전을 줬어요. 근데 동전을 떨어뜨렸죠. 이 동전을 준다는 게 이게 나한테 선물로 준 게 아니고 내가 샀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푸틴은 그 김정은한테 나가 죽으란 의미로 준 게 되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푸틴은 미국하고 같이 간다. 왜? 유가가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급속하게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기울기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건 두바이유고 이게 서부 텍사스유고, 이 보시면은 이게 브렌트유인데 작년 10월부터 떨어질 때는 급속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푸틴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 말 잘 들어야 된다. 터키도 트럼프 말 잘 들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미우리 신문에 보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F-35 기밀 제공했고, 뭐 F-22 이 최첨단 F-22를 능가하는 뭐 비행기를 같이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20조 원을 들여가지고 독자적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오래된 모델들, 잘 안 팔리는 모델들, 뭐 첨단은 첨단인데 상업적으로 생산이 좀 뭐 잘 안 팔리는 뭐 그런 모델들 그냥 이 덤탱이 씌워버리고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더 첨단의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겠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군사적 독립 움직임도 차단시켜 버린 거죠. 첨단 기술을 주는 게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뜬금없이 미국이 일본에 환율 협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율 협상이 뭡니까? 1980년대 일본이 한창 잘 나가니까 플라자 합의라는 게 뭡니까? 그냥 냅킨에다가 야 너 얼마 해가지고 미국의 외무장관이 딸랑딸랑 쓰고 일본 재무상한테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1달러에 250엔 하던 게 그 다음 날에 20엔이 폭락을 하고 1년 뒤에는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져가던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 이후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똑같이 이제 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왜 떠냐? 일본이 중국에 1대1로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하고 야 1대1 FTA 하자 이러니까, 아유 우리는 1대1 FTA 안 한다. TPP 중국 끼워가지고 아시아 전체 태평양 전체 국가들하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일본이 소위 말해가지고 자꾸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 또 비밀 회담하다가 작년 7월 달인가요? 베트남에서 비밀 회담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 지금 대규모 경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중국에 3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겠다. 뭐 이러니까 미국이 야 돈은 우리한테 벌어가지고 충성은 중국한테 갖다 바치나. 야 너도 뭐 하지 마. 그래가지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 협력 차단을 지금 목적으로 이런 환율 협상을 하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게 끊겨버리니까 중국은 돈줄이 들어오는 데가 다 끊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원유도 안 들어오지. 미국에 수출은 안 되지. 완전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시든지 그리고 뜬금없이 이란 외무장관이 조만간 북한 방문해서 어떻게 하겠다. 북한이 뭡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이란에 기술 주고 이란에서 발사하고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한 게 북한 핵 문제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기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북한 가가지고 무기도 좀 가져오고 야 NPT 탈퇴 보이 너 어떻노 이런 것도 상의도 하고 하는데 바보 둘이 만나본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란이 걸프 해역에 항해하는 미 항모를 미 항모를 드론으로 감시해가지고 그 영상을 공개했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 드론이 어디서 났냐? 이게 다 중국산 드론이거든요. 예. 중국산 드론을 갖다가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이란에서 개발했다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이나 북한이 무기를 만들면은 그거를 실전에서 테스트 해보는 게 그게 이란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중국, 이란까지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거기다가 이 속된 말로 말 잘 안 듣는 일본까지 1타 3피 아니라 1타 4피를 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북한을 끝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군사적 공격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점점점 이제 주한미군 기지 평택에서 사드 훈련했다 이런 게 기사 나오고 이게 모의탄이다 하는데 모의탄이 실탄인지 실탄 갖다 놓고 모의탄이라 써놨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죠. 그리고 외관에서도 사드 훈련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지금 성주인데 이 성주에 있으면 평택은 이 커버가 안 됩니다. 평택에 뭐가 있냐면 주한미군 사령부, 이산화 사령부, 미 8군 사령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제 전쟁 준비 이제 돌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또 무슨 기사가 났냐? 4월 30일 날 보니까 미 해군이 상륙함 2척을 일본에 배치를 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상륙함들이 수리하러 가버리고 새로운 상륙함이 이제 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통상 한 6개월 정도 작전하고 한 6개월 정도 수리 정비 이런 거 훈련하고 하니까 지금 오늘 6개월 정도 안에 이 북한을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6개월 있으면 중국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란 무너지고 러시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 이게 지금 아메리카호와 뉴올리언스호가 일본 내 미군 기지에 배치가 되는데 아메리카호는 이겁니다. 45,000톤급이고요. 이 비행기 F-35B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제기를 한 36대 정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함은 이거는 한 24,000톤, 25,000톤 클래스인데 이거는 스텔스 함입니다. 병력은 한 500명 정도밖에 못 태우는데 가까이 가도 안 잡힌다. 어선 정도로 잡히니까는 안 잡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첨단에 들어가서 조용히 상륙해가지고 교부도 마련하고 뒤에 이런 함정에서 그냥 물자가 왕창 들어온다. 이게 사실 45,693톤인데 프랑스 해군의 샤를 드골 원자력 항모가 42,000톤 클래스입니다. 정규 항모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런 걸 미국이 이제 이 상륙 강습함을 항모로 쓰는 게 미국의 이 정규 항모는 일단은 너무 크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정규 항모를 상대할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요거 하나만 와도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이거 하나 물 밑에는 또 잠수함들 돌아다니고 이지삼 옆에 달라붙고 하면은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대형 항공모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45,000톤급을 정규 항모로 쓰는 그런 지금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딱 정규 항모하고 똑같죠. 갑판이 정규 항모 갑판입니다. 이 스키 점프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F-35B 수직이 착륙기도 탑재하고 그리고 상륙함도 상륙 공격 헬기 미사일을 16발 싣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16발 싣는 이런 것도 탑재하고 이게 한 번에 한 30명 정도까지 실을 수 있는 오스프리도 탑재하고 그렇다 이거죠. 24,000톤급 이 대형 함정 이렇게 해서 딱 봐도 스텔스처럼 생겼죠. 이런 것들 뒤에는 이렇게 이제 병력이 실을 수 있는 장비들을 탑재하는데 병력은 한 500명 정도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 지금 이 오스프리 같은 경우는 뭐 이 승조원이 여기 근무하는 승무원이 1024명이고 해병대 상륙병력이 최대는 1871명까지 실을 수 있다. 그럼 뭐 거의 한 2개연대 정도 되는 뭐 2개연대 조금 못 되는 뭐 그 정도 병력을 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상륙하냐? 우리는 뭐 동해안으로 상륙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아니다. 저 스텔스함이 왔다는 거는 여기 지금 사세보에 들어가는데 사세보에서 훈련한다고 이렇게 제주도 남방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일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지금 상선이 운항하는 루트입니다. 남쪽에서 상선들이 올라오면은 이 지금 닝보나 이쪽 앞바다 제가 그 항해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 어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로 못 다녀요. 그러니까 빙 둘러가지고 이 제주도하고 이 저 상해 요 가운데 이쪽 길로 해가지고 배들이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이 평택이나 인천으로 들어오든지 여기가 메인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상선 레이더로 상으로 봤을 때는 상선의 움직임이죠. 밤에 보면은 뭐 눈으로 보입니까?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전 배치 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이런 물자들을 싣고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한 4척 정도 되는데 탱크 120대, 장갑차 100대, 자주포 40문 1개 여단이 전투할 수 있는 탄약이 한 달치 탄약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선에다가 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리고 병력은 지금 이 고속수송선이 1712톤짜리 고속수송선인데 승선 인원 그러니까 병력을 한 1200명 정도 태운다. 그리고 일반 승무원들 빼고 그리고 자동차 350대를 실은 상태로 40노트면 72km입니다. 아주 고속으로 주행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헬기가 뒤에 갑판에 이착륙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바다에다 그냥 내려놓은 다음에 그 일본에서는 그 일본 여객선이 낫짱월드라고 해가지고 이 페인트만 바깥 칠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이거 북해도 가는 데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는데 유사시에는 이런 것까지 동원돼가지고 상륙 작전에 이 물자 수송하는 부분에 투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 해상에다가 바지선에다가 내려놓은 다음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런 공기부양정이나 상륙 주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 나르는 거죠. 이런 그 사전 배치 전단이 해상에다가 이 바지선에다 내려놓고 여기 도크이 보이시죠? 여기서 들락달락 하면서 물자를 실어 나른다. 이 보시면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 들락달락 하는 게 차량이나 이런 게 여기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탑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부두가 없어도 상륙 작전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교두보만 확보해 주면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말트급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긴 이 함정이 지금 하와이에 들어왔다까지는 기사가 나오고 하와이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는 기사가 없습니다. 아직 하와이에 있는지 하와이 나와가지고 어디 제주도 앞바다에 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함정 같은 경우는 일단 사거리가 1000km짜리 그 레이더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사거리가 500km짜리 그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예를 들어 대한미사일을 달고서 이 폭격하려고 오면은 최소한 200km 안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사거리가 500km면은 그러면은 500km 정도 왔을 때 그냥 그 쏴버리니까 전투기로는 깨부술 수가 없다. 그리고 소위 말해가지고 미사일로 쏴도 미사일도 맞춰버리니까 미사일로도 못 깬다. 그리고 함정이 들어오면은 그 500km짜리 미사일 가지고 함정도 깨부수니까 함정도 500km 안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 16,000톤 클래스 배가 소형 300톤짜리 어선처럼 보인다. 그냥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 무기 체계 가지고 이거 무찌르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함포뿐만 아니라 역량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연안 3,000톤급 연안 상륙선 이런 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실제로 이런 거는 들어온다는 이야기 안 하고 쓱 들어오죠. 실제 킬러들은 말없이 움직이는 거고 막 언론에 홍보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겁주기 위한 쇼고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실제 전쟁하는 겁니다. 이런 잠수함들 쓱 들어오고 자 그래 되면은 그리고 또 미 항모 전단이 움직이면 이지스함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거 하나 깨부수려고 하면 중국의 해군 공군 다 붙어도 이거 하나 깨부수기가 힘들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전자전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기로 구워버린다 이런 표시가 있죠.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상대방의 레이더를 먹통시키니까 중국 전투기가 100대가 뜨든 200대가 뜨든 이런 게 떠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레이더 먹통시켜버리고 미사일 쏴버리면 다 격추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꼼짝 말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F-22 스텔스기 이게 안 잡히죠 레이더에. F-35 스텔스기 그리고 주한미군이 군산에 배치해놓은 F-16이 또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뭐 다롄, 칭다오, 닝보에 해군기지, 뭐 공군기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항공기나 이 함정은 움직일 수가 없다. 여기 항모전단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못 올라오죠. 칭다오에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예. 그 대련에서 나온다? 그럼 이 주말특급하고 이런 연안 전투함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여기서 나온 애들 다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소위 말해가지고 또 전자전기들이 떠가지고 여기다 전자파 쏴버리면 여기에 있는 군사기지들은 전기 배터리로 가는 것들은 그냥 올 셧다운 돼버리니까 군사기지가 있어 본들 아무 쓸모가 없다.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은 알 수도 없다. 미국이 마음먹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원유 수급 차질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막히고 이 돈줄이 끊기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해군 및 공군, 육군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이 불가능해지죠. 괜히 개입했다가 미국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더 심하게 쪼임을 당하면요. 지금 안 그래도 시진핑이가 지금 뭐 중풍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영상들 보면은 손이 이렇게 되고 발도 뭐 이렇게 돼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위성으로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도시 1000개가 불빛이 꺼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시내 지팡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텅스텐 막대기가 한 7m 정도 되는 막대기가 위에서 그냥 떨어지면서 그 뭡니까 운동에너지 낙하하는 운동에너지로 때려버리는 건데요. 이게 핵무기급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실전에 배치 안 됐다고 하는데 실전에 배치 안 됐다 해놓고 또 배치해놓고 막 그래요. 미국 이런 게 이 지구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거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다.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2015년 8월 12일 날 텐진의 정유공장이 폭발이 됐는데 이 사건 전에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환율 전쟁을 하고 있었고 오바마 정부가 중국의 기술 탈취, 환율 조작 등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12일 날 정유공장이 폭발했는데 이게 이 누크드, 이 방사능이 검출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구멍이 뻥 뚫렸어요. 구멍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내 지팡이가 때린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나왔는데 맞은 사람도 말 없고 뭐 때린 사람도 말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때리신 거지 뭐,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천진 당시 정유공장 폭발 영상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버섯구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 버섯구름이 올라가고 이 폭발력이 일반 뭐 정유공장 폭발한 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한 번 더 폭발합니다. 예. 잘 보십시오. 예. 이 뭔가 시간차 공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보시면 이게 불꽃이 또 나오면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야 이거 뭐 때리는 게 아니냐 하는데 뭘로 맞았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아주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약간 뭐 진짜 그 요즘은 기술이 원체 좋아가지고 이 핵 공격해도 그 방사능을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 제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일반 정유공장 폭파하는 그 영상인데 여기까지 가면 이게 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 일반 정유 공장이 폭발한 거하고는 뭔가 좀 틀리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게 뭐 한반도 문제 북한 중국이 개입했을 때 저런 게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벙벙벙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국 사이버 전사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 일본 민주당이 친중 그 간나오토 정부였죠. 2010년도 그 당시에 그 일본 민주당이 친중 친북 반미 간나오토가 또 그때 북한에서 정치 자금을 받았고 그 앞전에 총리는 중국에서 정치 자금 받았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북한에다 기술 넘기고 했는데 그게 민감한 미국의 군사 기술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이 터졌는데 이렇게 조금씩 터지는 것들은 뭐 평소에 정상적으로 지진이 나는 겁니다. 3월 11일 날 보십시오. 예. 예. 이게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는 지진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뭐 청문회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다 이래가지고 한 달 넘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한번 탁 빠지면은 압력밥솥 같아가지고 압력이 빠지면은 폭발 안 하는 게 그게 그 자연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은 상당히 약해지는데 이거는 뭐 한 달 내도록 이렇게 지금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이 뭐 계속 나게.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일본에서 인공지진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는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뭐 그 기상청 담당자 나오라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명해봐라 하니까 자기도 처음 봤다 역사상 처음 봤습니다. 그것까지 했고 그럼 인공지진이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인공지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누가 했냐 왜 했냐 했을 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라 말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 나타난 이상한 열반지 현상 이런 게 뭐냐면은 MIT 공대 분석자를 보면은 지진 전에 이 후쿠시마 이 상공에서 아주 뻘겋게 이 대기의 온도가 달아오르는 열 현상이 일어났다. 열고리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은 뭐 엄청나게 긴데 미국이 하프라는 무기가 있는데 대기의 이 지진 환경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대기권에 쏴가지고 전리층을 건드려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뭔가 지진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다. 맞냐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맞으면 어쩔 거고 안 맞으면 어쩔 건데 맞은 사람도 말을 못하고 때린 사람도 말 없고 하나님 때린 거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군사 작전을 할 때 괜히 중국이 깝치면은 죽는다. 중국 사이버 전사 여러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요. 자, 그래 되면은 이제 뭐 북한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끝나면은 뭐 북한도 끝나는 거죠. 자, 성경에 문재인 정권의 최후가 나와요.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횃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제가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옛날에도 성경에도 이런 문재인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대놓고 야 누구 죽여버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미국의 CIA나 공무부 다 보고 있더만. 그런 것 같으면은 성경대로 하시라고. 빨리빨리 성경대로 하시라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시는 거는 그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 GDN God Defense Nations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미국의 임무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성경적으로 해가 또 던지는 겁니다. 빨리 제거하라고. 죽을 놈은 죽는 이유가 있는 거죠. 빨리빨리 죽어야지. 인구도 많은데. 자,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 애국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인신매매 인권유린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있고 낙태죄 폐지하고 있고 동성애 지금 막 유포시키고 있고 언론 탄압하고 있고 교회 탄압하고 있고 이런 죄를 지은 애들을 불로 쓸어버렸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렸다. 이스라엘조차도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 시진핑 정권을 레짐 체인지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빨리빨리 하라. 시간 끌지 말고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이고, 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전염병이 퍼지겠네. 그리고 죽을 사람 다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사람들 가지고 더 큰 나라를 이루겠구만. 지금 미국이 2005년도부터 한국이 세계 GDP 2위 국가가 될 거다. 2050년 되면. 그런 이야기를 골드만삭스가 최근까지 그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도 2040년경 되면은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거고 2040년경 되면은 통일한국이 만주까지 회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한테 이 중국을 쳐가지고 한국한테 넘겨버리면은 한국이 세계 2등이 되면은 한미동맹, 군사동맹, 기독교동맹 뭐 이러면은 뭐 2등이 1등한테 덤빌 이유가 없으니까 세계에서 전쟁이 없어지는 거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중국을 깨부시고 문재인 정권 깨부시고 북한 정권 깨부시고 한국이 다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잘 먹힌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은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하여튼 요 반미, 친북, 친중 뭐 하는 이 공산 세력들을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겨레 기자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뭐 여러 가지 그 명분으로 기자 10명이 떠났다고 하는데 왜 떠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들이 봐도 이거 답 없거든. 그 정권 바뀌면 다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개인 사정입니다 하고 뭐 떠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한겨레 기자들이 뭐 머리가 바보입니까? 지금 현 정권의 메인 그 입역할을 하는 게 한겨레인데 김의겸 그 청와대 대변인이 한겨레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근데 왜 떠납니까? 불안하거든. 자기들이 봐도 이게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제일 먼저 알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 내연 모기 전염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기가 아니고 드론이에요. 드론이 가다가 그냥 폭탄 달아가지고 가가지고 확 그냥 들이받고 터져버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그거 하신 분들 갑자기 막 누군가가 팍팍 쓰러진다든지 죽는다든지 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그냥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리고 자 이분들 지금 웃고 있죠. 웃음이 나오는가 나중에 끝까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관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회개하고 여기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웃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웃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지옥 간다니까. 제3회 인천 동성애 대책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일을 하는데 5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필그림 감리교에서 합니다. 염한석 에이즈 수동연세 요양병원에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나오시고 이정훈 교수님, 박진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시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 학교의 동성애가 어떻게 퍼지는지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정 사무국장 010-8107-6603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저스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가르치고 동성애 순결 서약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7월 31일 수요일부터 8월 3일까지 공주 유스 호스텔에서 하니까 이런 거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분들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국민 여러분 자꾸 불안해 하시는데요.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야 나라 이러다 진짜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로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이제 중국 뭐 일본 북한 이란 한 방에 쓸어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이게 연말 안에 북한 끝나겠구나. 북한이 먼저 죽나지 중국이 먼저 죽나지 뭐 그런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뭐 하여튼 뇌염 조심하시고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잘 살아남으십시오. 자, 황건화를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 개발을 했던 뭐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 사진도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수십 장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선물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주 수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지금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만주 수복뿐만 아니라 중국을 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아이고 어쩌나 하는데 제가 계속 성경 이야기하는 거는 이 나라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4,000명 이상이 와가지고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고 미국에 보고 있는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한테도 야 빨리 제거하라고 계속 제가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송 하려면요 저희 좀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7번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